깜빡이는 주차장 조명 아래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살려주세요, 제발. 박영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입은 막혀 있었고 양손은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시야에는 흐릿한 남자의 그림자만이 보였다. 스토커의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영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그녀의 눈에 스쳤다. 순간 영라의 머릿속에 오래전 엄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무엇이든 완벽해야 해.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는 걸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 감옥의 주인은 다름 아닌 고성이었다. 같은 시각, 성희는 집에서 차가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영라의 전시회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영라야, 네가 드디어 이뤄냈구나. 입술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면이 끊겼다. 조명이 깜빡이며 어둠으로 전환되던 그 장면. 성희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의 입가에서 맺힌 숨이 메마른 공기 속으로 섞였다. 불현듯 20년 전 부산시장의 불길 속 그날 밤이 되살아났다. 아이의 울음소리, 타오르는 불길, 그리고 손끝에서 미끄러지던 작은 손.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딸을 향해 울부짖었다. 영아야, 영아야! 성희의 시선이 허공으로 멎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 아이를 다시는 잃을 수 없어.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한우진 병원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다. 수술 전 검사 결과 이상 수치 발생. 성희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안 돼. 우진아, 안 돼. 그녀는 서류함을 열었다. 거기엔 지난달 병원에서 뽑아온 혈액 검사 결과표가 있었다. 지은호 마이너스간 조직 일치율 94%. 그녀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쥐며 차가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그래,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죄라면 난 죄를 지을게. 한편 은호는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회사에서 퇴근하려던 순간 지혁이 걸어왔다. 은호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얗다.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지혁은 은호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런 날은 그냥 집에 가지 말자. 내가 데려다 줄게. 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은호의 폰이 울렸다. 성희 대표님, 술에 많이 취하셨습니다. 지금 병원 앞입니다.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혁씨, 죄송해요. 저 잠깐 가봐야 해요. 혼자 가게? 지혁은 즉시 따라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뒤편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가에 비친 그림자, 핸드폰 카메라의 붉은 점, 그 렌즈 너머로 성희의 집이 비쳤다. 한편 병원에서는 한우진이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성희는 차가운 병실 문을 잡고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우진아.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그녀가 향한 시선은 바로 병원 맞은편. 지은호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였다. 딸이든 남의 인생이든 나는 이 아이를 살릴 거야. 성희의 입술 끝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울리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납치 사건이요. 갤러리 쪽에서요. 성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호 혈액 일치율 94%.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줄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다. 긴급 간이식 후보 승인 대기. 병원 복도는 새벽인데도 소란스러웠다.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간호사의 호출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 복도 끝 하얀 불빛 아래 고성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이식 없이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도 그녀의 표정엔 아무런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후보자는 정해두셨습니까? 성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있어요. 이미 검사도 끝났어요.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위엔 지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지은호 씨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그 아이는 동의할 겁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의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성희의 눈빛이 그것을 막았다. 그 순간 병원 로비 문이 열리며 은호가 달려들어왔다. 대표님! 성희는 뒤돌았다. 지은호 씨, 여긴 어떻게... 연락받았어요. 술 취하셨다고. 숨을 고르며 은호는 말했다. 괜찮으세요?
성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많은 걸 잃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요. 은호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묘한 불안이 숨어 있었다.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희는 대답 대신 손을 떨며 은호의 얼굴을 만졌다. 참 따뜻하네. 내 피부가. 예전에도 이렇게 따뜻했을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응급실, 코드블루, 코드블루. 성희의 시선이 흔들렸다. 우진이. 그녀는 미친 듯이 뛰었다. 은호가 뒤쫓았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사들이 우진의 몸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심박수 하락, 계속 밀어붙이세요. 의사의 외침이 허공을 찢었다. 성희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안 돼. 제발. 내 아들만은 안 돼. 그녀의 눈가에서 번지는 눈물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머릿속에 번뜩였다. 그 애의 간이면 살릴 수 있어. 은호야. 그녀가 몸을 돌렸다. 눈앞에는 놀란 표정의 은호가 있었다. 은호야, 나 좀 도와줘. 네가 아니면 안 돼. 네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어. 은호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지혁이 병원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은호야. 숨이 거친 그의 손이 은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곧바로 성희를 향해 눈을 돌렸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혁 씨, 방해하지 말아요.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혁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래서 은호를 이용하겠다고요?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용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내가 그 아이를 잃었을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손으로 다시 살릴 거예요. 이번엔 절대 잃지 않게. 그녀의 절규가 울려 퍼질 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순간 성희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봤다. 거짓말이야. 아직 아니야.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그 아이의 간만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갤러리 납치 사건의 현장을 향한 사이렌이었다. 그 소리에 은호가 고개를 들었다. 지혁 씨, 지금 그 소리 설마 영나? 지혁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갤러리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납치입니다. 병원 안 죽음과 생명이 엇갈리는 그 밤.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고 누군가는 친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고성희의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골목. 한 대의 흰색 밴이 멈춰섰다. 박영라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손목엔 피가 번져 있었다. 가만히 있어. 소리 내면 끝이야. 남자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영라는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그때 밖에서 들려온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주차장 쪽 은색 밴이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급히 차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이 강하게 열리며 지완의 주먹이 그의 턱을 후려쳤다. 이 자식! 몸싸움이 시작됐고 영라가 비명을 질렀다. 지완은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그 말 한마디에 영라의 눈물이 쏟아졌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완의 셔츠를 붙잡았다. 지완은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고 낮게 말했다. 이제 그만 울어. 아무도 널 다치게 못해. 경찰들이 달려와 남자를 제압했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었다. 그 혼돈 속에서 영라의 시선이 어딘가를 향했다. 엄마!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고성희의 그림자를 봤다. 거리 너머 가로등 불빛 아래선 고성희. 그 눈빛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대표님. 지혁이 외쳤다. 지은호 씨는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딸의 몸을 해치는 게 사랑입니까? 성희는 눈을 치켜떴다. 사랑?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당신한테 있어요?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알아요? 이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줘요. 나는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예요. 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전부 잃지 않아도 돼요, 대표님?
성희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너무 늦었어, 은호야. 이미 다 망가졌어. 그녀의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복도 끝에서 의사가 달려왔다. 환자 상태가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순간 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를 바라봤다. 정말이에요? 네, 응급처치가 통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에 성희의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살았다. 우리 아들 살았다. 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 속의 성희는 그 어떤 사악함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엄마였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남은 건 자신을 속였다는 깊은 배신감이었다. 밖으로 나와 복도 창가에 선 은호. 그녀의 어깨를 지혁이 조심스레 감쌌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그분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그냥 너무 외로운 사람 같았어요.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버리니까. 그의 손이 은호의 손등을 덮었다. 은호가 놀라며 그를 올려다봤다. 지혁 씨, 그만 울어요. 이제 괜찮아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눈물에 젖은 은호의 눈,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지혁의 얼굴.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지혁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이젠 숨기지 않을게. 그의 손끝이 은호의 뺨을 스쳤고 은호가 눈을 감았다. 짧은 숨, 떨리는 입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차가운 병원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첫 키스는 뜨겁고 서글펐다.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너무 늦게 찾아온 위로였다. 그 순간 멀리서 방송국 뉴스가 흘러나왔다. 갤러리 납치 사건 피해자 박영라 의식 회복 중. 지혁은 은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러나 은호의 시선은 창밖 어둠을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그림자 하나가 스며 있었다. 고성희.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다. 병원 밖 공기엔 밤새 비가 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젖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이 마치 세상 모든 죄를 덮어주는 듯 고요했다. 은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끝엔 아직도 지역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 따뜻함이 낯설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은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지혁 씨는 왜 그렇게까지 저한테 진심이에요? 뒤에서 다가온 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커피 두 잔을 들고 와 은호 옆에 앉았다. 솔직히 나도 겁나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또 상처받는 게. 지혁의 시선이 멀리 병원 창가로 향했다. 그곳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근데 이상하죠. 상처가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더 잡고 싶어져요. 당신 같은 사람을. 그 한마디에 은호의 눈이 젖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지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번엔 우리가 서로 잡으면 되니까. 그는 은호의 손을 잡았다. 작은 떨림이 다시금 두 사람의 사이를 메웠다. 한편 병실에서는 고성희가 의식을 잃은 아들 옆을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그녀의 손끝이 창백했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속삭이듯 읊조리던 그 목소리엔 망가진 인간의 후회가 스며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냉철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파일명엔 회사 로고와 함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계약 이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성희는 그 파일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엔 투자 보고서와 함께 수많은 이름이 떠올랐다. 그중엔 박성재, 이상철, 지은호, 이지혁. 그녀의 인생과 엮인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다들 내 세상에서 멀어지겠지.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내가 만든 세상은 내가 끝내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대표님, 지은호 씨가 잠깐 들르셨다가 나가셨어요. 편지 하나를 남기고요. 성희는 순간 멈칫했다. 편지요? 간호사가 봉투를 내밀었다. 대표님께 전 여전히 믿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 적이 있었다는 걸. 짧은 글이었지만 성희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사랑, 그건 내게 가장 잔인한 단어야.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불이 켜졌다.
그 순간 USB 화면이 깜빡이며 새로운 파일이 자동 실행되었다. 계약 해제 시 자동 전송 마이너스 내부 공익 자료. 성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누군가 자신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설마 성재?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메일 전송 알림이 뜨며 파일이 전송되었다. 수신자 KBS 경제부 내부고발센터. 안 돼.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고 낮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세상이 나를 심판하겠지. 하지만 아직 이 끝을 내가 정해야 해. 그녀는 자리에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우진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마지막 일만 처리하고 돌아올게.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비 내리는 새벽.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병원 복도에 길게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지혁과 은호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사랑 뒤에서 다시금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비는 밤새 내렸다. 하얀 병원 복도를 따라 번지는 습기 냄새.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그 속에서 고성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검은 코트의 끝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병원 옥상. 낡은 철문을 밀자 비에 젖은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번개가 터졌고 도시의 불빛이 젖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다. 그녀는 낮게 웃었다. 결국 이 세상은 나를 용서하지 않겠지. 그녀의 손엔 하나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은호에게. 봉투 안엔 친필 편지와 DNA 서류, 그리고 USB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이제 모든 걸 내가 알게 되겠지. 그녀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은호야.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조차 해줄 자격이 없는 엄마였어.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대표님! 뒤에서 들려온 은호의 목소리가 바람을 갈랐다. 그만하세요. 은호가 젖은 바닥을 달려왔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성인은 눈을 크게 떴다. 왜 왔어요? 날 막으러 왔어요? 아니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제야 진짜로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가 두 사람의 어깨를 적셨다. 왜 지금에서야? 성희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왜 이제야 나를 부르냐고? 대표님이 아니잖아요. 은호가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잖아요. 그 한마디에 성희의 눈물이 터졌다. 엄마. 그녀는 스스로의 입술을 막았다. 그 단어 다시 들을 줄은 몰랐어. 은호는 천천히 다가가 성희의 손을 잡았다. 저 다 알아요. 저를 왜 찾았는지, 왜 숨겼는지도. 근데 그게 다 미움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넌 날 용서할 수 있겠니? 용서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는 해볼게요. 성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미안해. 은호는 그런 그녀를 껴안았다. 비가 두 사람의 어깨를 덮었다. 그 순간 문득 뒤쪽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 지혁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다가왔다. 은호야, 괜찮아?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혁은 잠시 성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원망이 아닌 연민이 있었다. 대표님, 이젠 놓아주세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던 사람들도 결국 무너집니다. 성희는 잠시 지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가 부드럽게 떨렸다.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살아. 내가 못 산 만큼 너는 살아야 해.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비가 그쳤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하늘이 비쳤다. 며칠 후 뉴스 속 자막이 흘러나왔다. K그룹 내부 비리 관련자 자진 출두. 고성희 전 부사장 자필 유서 남겨. 지혁은 조용히 TV를 껐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래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도 용서받을 차례네요. 누구한테요? 서로한테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은호가 그 손을 잡았다.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비추며 두 사람의 손 위로 쏟아졌다. 한때 피로 젖었던 세상은
이제 조금씩 따뜻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람은 누구나 화려한 날들이 있다. 지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된다. 그날들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미소가 번졌다. 엄마, 저도 이제 제 화려한 날들을 살아볼게요. 그녀의 시선 너머. 병원 앞 도로엔 지혁이 차를 세워두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전부였다. 모든 고통, 모든 진실, 모든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